5. 행복한 직장. 신뢰, 재미, 자부심. 이 글을 쓰고 있는 2021년 안타깝게도 대전시의 새내기 공무원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수십 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몇 년이나 공부해서 그토록 되고 싶은 공무원이 되었는데 채 1년도 되지 않아 불행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처럼 젊은 공무원들의 극단적 선택이나 이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위적 공직문화, 개인의 성향, 보수 수준, 근무 여건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런 직장이 개인에게 행복하지 않은 것만은 확실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밝게 웃으면서 주민에게 봉사하고 주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행복한 직장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해 왔습니다. 수십 년 직장 생활의 경험으로 행복한 직장을 만드는 긍정적인 변수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생각이 흐르는 대로 소설처럼 풀어가겠지만 우선 로버트 레버링이라는 분이 지은 훌륭한 일터라는 책에서 얘기하는 훌륭한 일터의 3대 조건을 알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2008년 처음 이 책을 접한 뒤로 책상 위에 두고 때때로 뒤적였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훌륭한 일터의 3가지 키워드는 신뢰, 재미, 자부심입니다. 훌륭한 일터는 나를 중심으로 첫째, 나와 상사와의 관계에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나와 동료 사이에는 재미가 있어야 하고요. 셋째, 나와 내가 하는 일과의 관계에서 나는 나의 일에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훌륭한 일터의 3대 조건에 보수나 사내 복지 등의 근무 조건이 없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으로는 결코 훌륭한 일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훌륭한 일터가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는가는 사적 행복과 공적 행복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일터인가를 보면 됩니다. 3가지 키워드 중 신뢰와 재미는 사적 행복의 영역이고 자부심은 공적 행복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행복은 사적 행복과 공적 행복의 조화에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의 신뢰와 두 번째의 재미는 차차 풀어가기로 하고 3번째 키워드인 자부심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의 의미, 가치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면 나는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품게 됩니다. 사람이 하는 대부분의 일에는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돈을 버는 행위는 정말 가치 있는 행위이며 보람도 있습니다. 행복의 개념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라고 할 때 나와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 필요한 무엇을 얻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은 어느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행복의 필요 조건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먼저 행복해야 한다고 말할 때 그 행복도 먼저 나와 내 가족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공무원의 경우에 행복은 나와 내 가족을 챙기는 것 이상의 무엇이 있지만 우선은 개인적 차원의 행복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런 행복을 편의상 사적 행복, private happiness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개인이 하고 싶은 일들도 있지만 개인의 선호와는 무관하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대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 필요한 일들로서 통상 우리가 공익이라고 일컫는 것과 연관된 일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만족을 위해 무엇을 할 때도 행복하지만 공익을 위한 일을 할 때도 만족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적 행복, 퍼블릭 해피니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여러분이 만족스러웠다면 당신은 공적 행복을 겪은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
사회 전체를 위해 공익이 필요하고 공익이 사익보다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공익을 위한 일이 좀 더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사회를 위해 필요한 일, 즉 공익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공적 행복은 사적 행복과 결합해서 행복을 완성합니다. 따라서 사적 행복이 행복의 필요 조건이라면 공적 행복은 행복의 충분 조건입니다. 7. 행복의 3요소. 행복은 통상 만족스러운 심리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행복의 다양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책에서 시종일관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해야만 하는 일을, 즉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을 스스로 해냈을 때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라는 주제문을 가지고 논지를 펼치겠습니다. 이 주제문을 바탕으로 사람이 행복하기 위한 3가지 요소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3대 구성 요소는 첫째, 하고 싶은 일과 둘째,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과 셋째, 스스로 그 일을 해내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요소는 사적 행복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요소는 공적 행복의 영역이며 이것은 후에 기술하는 무엇이 좋은 일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셋째 요소는 행복 실현 방법의 문제로서 공무원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질문합니다. 다시 훌륭한 일터의 3번째 조건인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는다는 것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이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가치 있는 일이라면 나는 일터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즉 공적 행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기업과 사기업체 직원도 우리 사회를 위해 필요한 공적 가치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공무원만큼 공적 가치를 위해 많이 일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공무원이 매일매일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면 사적 행복은 몰라도 적어도 공적 행복은 충족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공무원의 공적 행복과 관련한 시 한 편을 읽고 가겠습니다. 새로 지을 집은 하늘로 창을 내고 싶다. 내 삶의 전부를 보여줄 내 마음 어리 비친 눈동자까지도 온전히 보여줄 그런 맑은 창을 갖고 싶다. 힘들 때 참지 않고 엉엉 우는 모습 보여주고 가끔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닌 세상을 위해 울고 있는 나를 보여주고 싶다. 그저 살아오지 않고 정말 살아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고 마음껏 하소연하고 싶다. 해를 닮고 별을 닮고 하늘을 닮은 주황색 햇살 아롱진 따스한 나, 은백색 별빛 새겨진 추억의 나, 푸른 가을향 넘실대는 상큼한 나, 하늘로 창을 내고 그런 내가 되고 싶다. 이것은 제 시 새 집을 지으면 이의 전문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공적 행복을 위해 사적 행복을 희생시켜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먼저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고 했을 때의 행복은 주로 사적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 공무원도 다른 직장인들처럼 사적 행복을 더 많이 추구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공무원이 직장에 나와서 매일 하는 일이 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인데 사적 가치만을 추구하려 한다면 내가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내가 하는 일과 하고 싶은 것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이것은 공무원을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무원의 행복은 사적 행복과
공적 행복 사이에서 발생하는 괴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문제에 대해 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8. 공무원의 사적 행복과 공적 행복. 그러면 공무원에게 사적 행복은 무엇이고 공적 행복은 무엇일까요? 승진과 충분한 보수는 사적 행복의 중심에 있습니다. 주택 특별 공급, 직장 내 복리후생, 야근을 하지 않고 주말에 출근하지 않는 것도 사적 행복의 영역에 속합니다. 또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인허가 등 권한을 많이 갖고 싶은 것도 사적 행복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외에도 공무원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누리고 싶은 사적 행복의 영역은 무수히 많습니다. 사적 행복의 영역은 이렇게 다양하게 묘사할 수 있지만 공적 행복의 영역은 매우 간결하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공적 행복은 공무원이 매일매일 하는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대가 없이, 즉 큰 허물 없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서 공무원이 매일매일 공적 가치와 관련된 일을 수행한다는 것을 명쾌하게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30여 년 전 충청남도의 공무원이셨던 아버지는 정년퇴임식 때 서울에서 내려간 제게 당신이 퇴임식장에서 말씀하시려던 원고를 손봐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말은 다 고치더라도 대가 없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준 선배, 동료, 후배 공무원들에게 고맙다라고 쓰신 그 말은 고치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내무부에서 근무하던 저는 속으로 공무원이 되었으면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해야지 겨우 대가 없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아버지처럼 살지는 않겠다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흐르면서 대가 없이 공직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되면서 그 의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잘 몰랐던 공직자가 대가 없이 공직을 마무리한다는 것의 의미를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적 가치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본디 좋은 일을 하는 훌륭한 직업인이기 때문에 공직을 잘 마무리만 하면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니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아무리 공무원 생활이 공적 행복과 관련된 훌륭한 나날이라고 해도 사적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고 공적 행복만 강조하면서 공무원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시대가 바뀌어 공무원에게도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자로서 개인의 행복을 희생시키라고 요구하기 어렵지만 국민도 공무원을 국민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공무원이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은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면서 공무원이 된 자식을 또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여전히 공무원들의 일방적 희생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사적 행복 영역 역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공무원의 사적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직장에서 제도적으로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요구와 정부의 능력, 국민의 눈높이 사이에서 적절히 균형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인사혁신처나 행정안전부와 같이 정부의 인사와 조직관리부처가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리후생을 인재 확보와 업무 성과 향상의 관점에서 늘 고민하고 있으니 이 글에서 주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사적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민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적 가치와 공적 행복의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공적 행복을 인지하고, 공무원이 공적 행복을 인지하고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계속 행복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공무원 대부분은 일반 국민처럼 평범한 사람인지라 당연히 사적 이익에 바탕을 둔 사적 행복을 충족할 때 행복합니다. 문제는 공무원이 아무리 개인의 행복 위주로 살고 싶어도 직장에서 하는 일은 공적 행복과 관련된 일이라는 점입니다. 내 이익을 극대화할 때 행복한 것이 이치인데, 이와는 달리 공무원이 하는 일은 공익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직장에서는 끊임없이 니들 공무원은 힘들어도 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고 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고 싶은 일을 참아야 한다라고 교육하죠. 재난이나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면 주말 근무는 당연하고, 심지어 일상생활에서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도 솔선수범이라는 이름으로 양보하라고 합니다. 많은 공무원이 망하지 않을 가장 큰 회사에서 봉급 끊길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살고, 남들처럼 내 가족만 생각하면서 다소의 공권력을 가지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다가 은퇴하면 연금 받는 그런 삶을 목표로 공무원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늘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닌 이웃과 국민을 생각하면서 공적 가치와 관련된 삶을 살라고 요구합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은 그저 내 개인의 바람과 조직의 요구가 달라도 어찌어찌 참고 가겠지만, 이 생활이 여러분 30년이나 계속되리라고 생각하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참 피곤한 일이지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개인 목표와 조직 목표 사이의 이 괴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괴리를 채우는 것이 직장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이제 이 개인 목표와 이 조직 목표 사이에 이 괴리가 발생해서 늘 행복하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좁혀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공무원이 행복하게 느끼면서 생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3장인데요. 제3장은 이 공무원이 행복하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충분 조건은 뭔지 또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여러분 계속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